검찰이 이준석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죽이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는데요.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정국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4강 외교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당 기간 이제 외교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메워내면서 또 다자 외교 무대에서 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알려진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되는데 물론 이제 G20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경제 이슈를 다루는 회의체긴 합니다만 이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 속에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강도 압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고 또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한다 이런 어떤 입장들을 각국 정상을 회담 9개 나라의 정상을 연쇄 회동을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내면서 무난하게 어떤 외교 무대 데뷔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다른 입장들도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회담치고는 무난한 또 외교 데뷔전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과제도 남았어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제 성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총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일단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북핵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4강과 관련된 또 특히 미국이나 독일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제 코리아 패싱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일본과 셔틀 외교 그리고 미국과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외교 공백을 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데뷔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론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견 노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사드 보복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약간 첨예한 약간 의견이 좀 대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 아베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랄지 특히 소녀상 설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강론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이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정상들과 만나면서 또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현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현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외교 데뷔전 어떻게 평가를 내놓고 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평화적 방식에 의한 목표 도달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적절하며 올바른 방향입니다.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컨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 특허인지 안타깝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도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글쎄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한 그런 외교 행보였다라고 혹평을 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악화된 관계가 반영이 된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이례적이죠. 이제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이제 한미일 3국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다자 외교 속에서 3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한 공조 이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 야당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부분보다는 그 정상회교 내용보다 오히려 이제 뭐 이미지 이런 부분에 좀 치중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최근에 이 국민의당에 관련된 그 당 관련자와 관련된 이 제보 조작 의혹 수사 거기서 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상회의 평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당 사이의 관계 전반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의 소환 당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서우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 혹시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카톡에 있는 내용. 그거는 검찰에서 좀 증거물로 된 거기 때문에 검찰 쪽에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다. 녹취에 있으니까요. 네. 이번도 뭐 사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한 게 있었습니까? 검찰에서?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에서는 4번을 소환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게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일단 4번 조사했는데요. 직접적인 어떤 제보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제보가 되면 그다음에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는 그 허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이준서 전 대표가 하고 있지 않았나 이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증거로 검찰에서 꼽고 있는 것이 일단 이유미 씨의 진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SNS 대화입니다. 5월 5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네. 허위 제보에 근거해서.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유미 씨가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5월 6일 날에도 뭐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굉장히 후회하는 형식의 또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요. 네. 제일 문제되는 게 5월 8일 날 그 카톡 메시지인데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한다고 해서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실대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버 메시지로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이건 뭐 폭로를 할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자체에서 이런 내용 전체로 보면 이게 허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허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방할 목적으로 공표를 하게 만들었고 5월 5일 전에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5월 5일 이후에서 또 대선 전까지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표에도 어느 정도 인식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관여나 방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영장을 청구한 거죠. 예. 그 영장 내용에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미필적 고의와 연관이 돼 있는 혐의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직접 사전 모의나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은미 씨가 한 것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달이 되고 검증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공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대선 때 정봉주 전 의원이 BBK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대리로 해서 신검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위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과연 인식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관해서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거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국민의당의 윗선으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적어도 이제 이런 제보 조작에 대한 것들을 사후에라도 인지하거나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뭐냐하면 과연 이제 그 상황을 언제 알았고 당 지도부에는 언제 알렸으며 이제 과연 정말 이 이유미 씨 자백 이전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온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뭐 이제 폭로에서부터 자백 과정 사이에 과연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실들이 얼마만큼 유통됐냐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가 그것을 언제 알고 있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카톡 대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만두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당이 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그 말씀하셔서의 어떤 주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이준서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관여를 했다는 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게 5월 5일 날 발표하고 나서 이제 5월 8일 날 그 카톡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이유미 씨의 단독범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보면요, 그 카톡 메시지가 5월 5일 이후에 했던 카톡 메시지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약에 지금 영장이 내일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한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미필적 고의잖아요. 근데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안 됐는데 윗선까지 수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검증이나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서 다른 국민의당 내에서 미필적 고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국민의당의 윗선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공명선거 추진위원 단장 이용주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수석부단장 김성호 그다음에 그냥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까지도 더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원내 수석부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미의 어떤 단독 범행 이상의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본인이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사 지침을 내리면서 국민의당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라고 그런 수사 지침을 내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전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던 날 자체 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이제 결론을 내놨었는데 이 자체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지금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오히려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 결과 발표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이유미 씨가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유미 씨 본인은 이제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됐겠냐라는 내부적인 어떤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는 다른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찰의 과잉 수사 내지는 이제 집권 여당인 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이 공당의 조직적 뭐 조작이다 내지는 이제 뭐 윗선이 몰랐다라는 건 머리 자르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 내놓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이런 또 일련의 수사 과정들이 좀 더 이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정치적인 어떤 보복성에 가까운 과잉 수사다 이런 정치 공방 형태로 좀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지금 풀리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을 봤을 때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과연 이제 이런 어떤 뭐 그 조작을 했다고 알려진 이유미 씨와 그다음에 이제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의 여러 가지 메신저 내용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뭐 검찰이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국민의당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오히려 이 사안을 정치적인 어떤 공방 과정으로 몰아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의 조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게 4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아무 얘기 없었고 일요일 날 어제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영장 청구가 되니까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바로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게 일정한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추미애 대표는 이제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네. 아마 법률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에 좀 익숙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상 흐름상 보면은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 집권여당 대표가 이제 이 수사의 방향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어떤 소환 조사의 횟수라든지 방향을 봤을 때 충분히 아마 기존에 어떤 이런 혐의들을 충분히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국민의당은 이제 지금 당혹스러운 이런 어떤 영장 청구 과정을 보면서 훨씬 더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과잉 충성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과잉 충성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제까지 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그 말한 내용의 일관선상에 쭉 보면 결국 미필적 고의 얘기했는데 예. 영장 범죄 사실에 미필적 고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오비 일학의 격이라고 할까 어떤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 영장이 발부되냐 발부되지 않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의 발부 여부 자체는 일단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는 과연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준서 최고위원 단계에서만 끊어지고 같이 공범으로 되고 그 이후에 유선에 대한 어떤 가담 정도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준서 씨는 전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또 인재영입 1호예요. 안철수 예. 전 대표가 한. 더군다나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유선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당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만약 영장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유의미가 우리가 단독 범죄라고 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추미애 대표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검찰의 의기에 충성한 것이다. 또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내일 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그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좀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그 자신의 입장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추미애 대표의 강경한 입장의 뒷배경은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그 한 정당의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의 어떤 방향 내지는 뭐 당의 책임 문제의 어느 범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국 상황인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아침에 귀국했습니다만 귀국 위에 이제 산적한 난제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러 가지 그 협치를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은 집권 여당에도 상당히 크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협조를 위해서 뭘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어떤 예민한 법률적인 사안과 좀 거리를 두는 행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당은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당대표의 이런 어떤 행동들이 오히려 이 여야 관계를 좀 더 경색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정치를 어떤 그런 뭐 본인의 메시지들을 이런 개인 정치를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좀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 사안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뭐가 이제 달라지건 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국 경색의 어떤 원인과 계기처럼 많이 작동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정치적인 좀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이런 것들은 이 돌파구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그 국민의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안도 있고 지금 후보자 청문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구조상 보면은 인사청문회 같이 과반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 뭐 여야 지금 이제 다당 구도에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또 법안이나 일반 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의 3 규정을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제 바른정당까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민주당의 상황인데요. 이런 지금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금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추경은 뭐 상임위에 지금 이제 예결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정부 조각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은 이게 정치적인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 데뷔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협치가 더 꼬여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당장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만 임명이 강행됐을 때는 7월 국회가 굉장히 어렵고 물 건너갈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민주당 의원들은 속으로는 조대엽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고 계속해서 조대엽 후보자를 비호하고 있는데요. 네, 자 야당의 반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뭐 오늘까지가 그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구 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귀국하자마자 이제 1차 숙제가 과연 이제 인사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만 뭐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두 장관 다 임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지는 이제 적어도 뭐 한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지명 철회라든지 이제 임명하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를 두고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 현재 전국 상황에 대한 우려들을 아마 전달하면서 어제 그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그 뭐 관계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제 이 인사 문제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대통령이 현재도 뭐 지금 국민 여론 지지도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 문제대로 강약을 하고 다르게 이제 그 이후에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사 문제 속에서 또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인사를 강행했을 때는 뭐 국민의당의 지금 정치적인 어떤 반발, 그다음에 두 야당의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기류를 봤을 때는 뭐 7월 국회 전체가 파행되는 상황을 지금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대통령의 지금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추측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뚫고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야3당이 이렇게 협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오면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면은
7월 임시국회는 공전되다가 그냥 끝나고 말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7월 국회에서는 뭐 얻을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조대엽이나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행할 입장인 것이 좀 분명하게 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협치를 얻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과 같이 협치를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제보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과도 굉장히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그 이준서 씨에 대한 영장 발부가 굉장히 변곡점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당에 있어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콧을 할 명분이 또 없게 되고 또 국민의당은 굉장히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협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굉장히 대립이 더 심해지긴 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호남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굉장히 지지도가 최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명분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라는 그걸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이준서 씨에 대한 영장의 기각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도 그러한 제보 조작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일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이 발부되든 말든 여기에 상관없이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이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볼 부분 충분히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생사의 문제, 존망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득실을 떠나서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이 문제를 결국 이게 당 전체와 그다음에 이 제보 조작 사건의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을 때는 뭐 엄청난 이제 뭐 이후 상황을 어떻게 전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또 특히 당 지도부나 당시 대선 과정에 참여했던 당의 주요 이제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제 뭔가 고리를 끊어낼 때까지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투쟁 기류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이제 오히려 집권 여당이 몰아갔다 이런 어떤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강한 어떤 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국면에서 지금 야삼당의 좀 입장들 대부분 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되면서 인사 문제나 추경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은 대통령 인사권 존중하겠다. 오히려 다른 어떤 이제 정책적인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앞으로 야당상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오히려 원내를 이끌고 있는 정호태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뭐 인사 강행하면 7월 국회는 없다 이런 어떤 입장이 좀 서로 달라 있기 때문에 당내 어떤 그 방향들이 지금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또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어떤 차별성을 꾀하면서 자유한국당 오히려 이제 수구 정당이다, 수구 보수라고 오히려 낙인을 찍고 새로운 보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당들의 지금 입장들이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정립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과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각 당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야 3당의 반발 속에 국회가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앞서서 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은 당 밖에 큰 걸개 현수막에 써 있었던 국정은 협치라는 이 걸개 마기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국회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될 것인지 정치권의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